자, 네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고민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리에 계시는데요.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정치적인 불확실성 축소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불확실성에 대해서 앞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 국면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이 이사님? 예,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표를 잘 보여주셨는데요. 가장 유사했던 시기가 2016년에서 17년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박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 문 대통령까지 트럼프 1기가 들어섰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탄핵 이후에 트럼프 2기가 들어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흐름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중 분쟁보다는 미국에서도 트럼프 2기 때 임기 초기 때는 경제 성장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 살리기에 좀 외부 변수보다 내부 변수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기초 체력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외부 변수와 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2기 때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증시 전망은 일단 국내에 어느 정도 정치적인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안도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그간에 올랐던 그러니까 미리 선반영했던 증시의 계엄과 탄핵 때문에 하락했던 폭은 대부분 만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포인트 정도가 하락했다가 120포인트 정도가 지난주에 만회한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이후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과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증시가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국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추경을 어느 정도 강하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GDP가 올라가는 부분만큼 시장의 안정판 역할을 좀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헌법재판소 심리와 사법당국의 수사가 좀 앞으로 남아 있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하면 그때가 또 하나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초 체력이 좋은 실적 위주의 종목을 좀 담아두신다라고 하면 2025년도 상반기까지는 증시 흐름은 양호할 듯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장에 일단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다시 실적과 모멘텀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급 상황이 좀 아쉬운 게 현재 국면인데 개인은 주기차게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이런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악재는 거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의 동력이 될 만한 호재가 과연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금투세 폐지가 됐고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대로 탄핵도 됐지만 이런 것들은 호재가 아니라 결국 악재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제한되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바닥을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상승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 상승 동력이 좀 부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단 하나를 예를 들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경제 성장률이란지 그리고 수출 증감률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10월 달 같은 경우 전체 수출이 1.4%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나 자칫 반도체가 좀 꺾이게 된다라면은 마이너스로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외국인들은 생각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새로운 동력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또 그런 부분을 기대할 게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12월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비상기업 이전으로 일단 돌아가게 되면서 일단 개별 종목 상세로 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일부 금융주라든지 일부 조선주라든지 말 그대로 외국인도 개별 종목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전에는 밸류업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정치적인 기대감이 반영이 돼 왔었기 때문에 다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이사님, 사실 금융권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명확하게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사실 금융주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혼란이 되었던 간접적인 피해주라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밸류업 정책과 별개로
주주 환원책에 대한 부분들을 4대 금융지사가 계속 강화를 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뭐 보험사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그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서 발생되었던 추가 주주환책 여력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아직까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밸류업 정책의 어떤 불안감들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주환책을 걷어내게 된다라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성의 리스크로 해서 가격적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달라진 게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매도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후에 밸류업 관련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 일정 가운데 가장 큰 메인 일정이라고 하면 미국의 FOMC일 겁니다. 369 12월에는 또 점도표를 공개하기 때문에 이번 FOMC에 더욱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부센터장님, 이번에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세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FOMC 25bp 금리 인하는 좀 기정사실화로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 지표가 좀 안정세 보이고 있고요. 물가 지표는 좀 둔화된 상태로 좀 보이고 있지만은 지금 연준에서 예상한 대로 실업률은 4% 후반대로 예상치를 좀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이후에 내년도 얼마만큼의 금리 인하와 그 횟수가 좀 중요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2기가 출범된 이후에는 일단 뭐 불법 이민자 규제에 따라서 뭐 인력난이나 인건비 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압력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연준에서 예상했던 대로는 지금 고용 지표나 이런 게 좀 안정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횟수를 지금 시장에서는 한 4차례 정도 보고 있지만은 한 2에서 3회 정도로 좀 횟수를 좀 줄일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B컷 인하보다는 베이비 스텝으로 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진행될 걸로 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올해보다는 좀 적으면서 좀 안정된 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하락세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너무 우려보다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도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페드워치상 96% 베팅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과 어떤 테마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인지 소장님 체크해 주십시오. 예, 일단 지금 오전장 보면은 전력 설비와 AI 중심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강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좀 변동성은 계속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금 살펴봤을 때 미국의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미국 정책과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정책과 관련된 그 업종의 경우에는 수혜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현재 그 국정안전협의체 구성에 따라 내용이 좀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논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하면은 결국은 AI 산업 예산 그리고 전력 설비 이쪽의 경우에는 국내 또 정책적인 분위기가 같이 좀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AI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미국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국내 정책에 대해서도 같이 좀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시장 오늘 AI 테마가 또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이제 시장의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구체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류홍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정책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된 듯하지만 12월 FOMC 경계감에 외국인 자금 이탈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5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양호한 흐름과 정치 테마주, 정책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 70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을 살펴보면 현재 실적 테마 내에서는 폴더블, 풍력주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장기 테마에서는 양자모와 유리기판, 원격 진료 순입니다. 이어서 단기 테마는 정치 테마주들로 가득하고요. 업종 상위에서는 통신과 화학, 그룹 지주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이 좋았지만 계엄 사태 이후 잠시 주춤했던 통신주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요. 내년 이익 체력 강화가 기대되고 주주 환원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정책 불확실성 해소로 하반기 들어 강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면서 비용 하형 안정화로 내년 이익 체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통신 3사 가운데서는 KT가 2.5%, LG유플러스가 1.9%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오후에도 강한데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자사의 반도체 칩에 유리기판을 적용하기 위한 성능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 관련주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상승분을 조금씩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JNTC라든지 SKC 그리고 미래컴퍼니 HB테크놀로지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다소 사그라들긴 했지만 여전히 정책과 관련한 테마주라든지 정치 테마주들도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 FOMC 그리고 탄핵과 관련한 추가 일정들 확인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시장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밤 브로드컴의 호실적 영향 고스란히 우리 시장의 그 온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리기판도 기판이지만 숨어있는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들썩임도 오늘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브로드컴 실적 보면 네트워킹 부분 내의 AI 관련 매출이 76%나 달하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대감이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기태 기사님, 이것을 우리나라 증시의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개연성이 있을까요? 예, 몇몇 기업들한테는 충분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업한테는 호재가 아닐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말에 브로드컴이 20%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거기서 브로드컴이 실적은 뭐 예상치와 부합하거나 뭐 그 정도였는데 사실 20%가 넘는 갭상승 이후에 양봉을 보인 이유는 무엇보다 그 ASIC이라고 하는 추론형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주문형 반도체죠. 고객 주문형 반도체의 성장성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10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컨콜에서 대답을 하면서 결국에는 관련형, 그러니까 추론형 AI에 대한 LLM에서 이제 넘어가는 단계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가 확고해졌다. 그러니까 뭐 각사별로 엔비디아에 맡겼던 GPU보다 이제 칩셋이 점점 세밀화돼서 자기가 원하는 칩을 생산하는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팹리스 업체 중에 하나인 브로드컴이 이렇게 상승함에 따라서 브로드컴이 이제 유리기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ASIC의 성장에 대해서 확고한 답을 주었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유리기판의 장점은 두께를 25% 정도 줄일 수가 있고 소비 전력을 30% 이상 줄일 수가 있고 데이터 서류 속도가 한 40% 정도 더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 그리고 초격차를 위해서 꼭 도입해야 될 기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JNTC가 패키종 유리판 관통 전극을 하기 때문에 TGV라고 하죠. 관련돼서 주목을 받고 있고 SKC는 자회사 앱솔릭스가 유리기판 개발을 주도하고 있고 미국에도 공장을 지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세제 혜택이라든가 성장성을 확보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팹리스 업체 국내에서도 뭐 가온 칩스라든가 텔레칩스 그러한 업체들한테도 주목할 개연성이 높아진 환경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두산, 그러니까 지주사 두산의 강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면에 무엇이 있을까 좀 찾아봤습니다. 바로 브로드컴발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두산, CCL, 이스페타시스, MLB 좀 자세히 정리를 해볼까요? 예, 뭐 어렵진 않습니다. AI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에는 기판을 굉장히 적층으로 쭉 쌓아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MLB 기판이라고 하는데 이스페타시스가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죠. AI 가속기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기판을 적층으로 쌓는 그 과정에 기판과 기판 사이에 동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CCL이라고 하는데 두산 전자 비쥐 사업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동박 기억하실 겁니다. 2차 전지 소재에도 들어가죠. 반도체에도 들어갑니다. PCB 사이에 동박판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래서인지 오늘 이스페타시스의
강한 양봉과 함께 두산도 시간이 갈수록 양봉을 그려가고 있는 주가의 흐름도 눈에 띕니다. 자, AI 인프라 수혜, 이것이 좀 실체가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간밤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AI 맞춤형 가속기의 성장을 예고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유리기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언급을 했을 뿐이고 이러한 실제로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옥석 가리기는 어디에 좀 주목을 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지 고민이 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태근 이사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고 어느 쪽으로 집중할까에 대한 그 차이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AI 가속기가 던 엔비디아 쪽만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이제 중량 반도체에 대한 주문도 늘어나게 되면서 일단 브로드컴도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CCL이라든지 MLB라든지 만들고 있는 거의 뭐 두산하고 이스페타 독과점을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두산이 CCL을 공급하지 않게 되면은 이스페타시스가 MLB를 공급을 못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점수는 누구의 손을 들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두산의 어떤 손을 좀 들고 싶어요. 그리고 둘 다 좋은 점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좋은 점이 있는 상황들 속에서 과연 여기서 마이너스가 될 만한 요인은 없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그 마이너스 요인이 스페타시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완전하게 해소가 되진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주가가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의 어떤 장점이란지 단점이란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두산 쪽으로 일단 그리고 우상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산 쪽으로 저는 만약에 선택하라 그러면은 두산을 할 것 같습니다. 하락하면 산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바닥에서 하락에서 돌아서 주는 걸 살 것이냐 아니면 가고 있는 것을 살 것이냐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일단 가고 있는 쪽을 선택하고 싶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돌아서는 이 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해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두산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네 분께서는 또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근래 들어서 신재생이 좀 힘을 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부센터장님, 신재생 이제 믿어도 되는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비재생 에너지 비중이 한 10%, 그다음에 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한 90%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권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좀 역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일단 실질적으로 트럼프 1기 정권이 있었을 때 태양광 설비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설비 투자가 23%좀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 투자나 이런 지원들이 큰 틀에서는 유지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전기차 관련한 보조금 폐지나 그다음에 지금 IRA 폐지 관련돼서 우려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제 공화당 지역이 한 80% 이상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IRA가 폐지가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설비는 좀 완만하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정책 관련주에 대한 우리가 이제 대비는 필요해 보이는데 트럼프 2.0도 마찬가지고 국내 정책에 대한 향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여부도 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밸류업이나 방산, 원전 같은 정책 테마주들, 정책 관련주들은 또 어떻게 정리하면서 대응을 해야 할지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소장님? 예, 이게 지금 바로 말씀해 주셨던 그 밸류업과 방산, 원전의 경우에는 올해 정부에서 굉장히 좀 공을 많이 들였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탄핵 관련된 그 가결을 통해서 이게 이제 앞으로 좀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그래서 동력을 잃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이슈가 크게 부각받고 있는데 충분히 수혜를 받았던 업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락폭을 좀 보여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해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에서 여기에서는 좀 각각 다르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원전의 경우에는 체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제 슬슬 발표가 날 시점이긴 한데 저가 수주다보다 노이즈가 좀 많이 발생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이 산업의 경우에는 이게 수주에 대한 완벽한 내용이 나온 다음에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대형 방산주의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 대해서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대형주의 경우에는 신규 접근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밸류업의 경우에는 그 지금은 신규 편입 종목의 여부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현재 지금 힘을 같이 많이 모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신규 편입 기업들 위주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배당 매력도가 있는 쪽의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크게 매력도가 있진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밸류업을 따진다 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 한다면은 1월 중순쯤에 접근을 하는 것도 투자 방법에 좀 참고될 만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사실은 네 분께서 유망주를 준비해 주셨는데 시간상 여기까지는 다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지 체크를 해보실까요?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탄핵이 가결되면서 떠났던 외국인이 돌아오리란 기대도 있었지만 오늘 개인은 7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한 반면 외국인은 5거래일 만에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이 지나면서 점차 매도폭을 키우면서 현재는 4천억 넘게 매도하고 있는데요. 기관은 소폭이지만 매수하면서 14거래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들 살펴보시죠.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또 기관은 삼성전자를 매수했고요. 양주체 모두 네이버를 동반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KB금융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수페타시스를 매수했고요. 기관은 산일전기와 현대엘리베이 그리고 현대로템을 매수했는데요. 이렇게 종목 쏠림 없이 다양한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4거래일째 매수하면서 오늘도 1%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3거래일째 상승하면서 어느새 100만 원 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관은 산일전기와 함께 현대엘리베이를 매수했는데요. 전거래일 외국인의 대량 매수이어서 오늘은 기관의 매수까지 더해지면서 장중 5%대 강세,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후 현재는 0.35%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루닛을 가장 많이 매수한 점이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 기관은 2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늘 루닛은 3%대 상승하면서 2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은 반도체 소재주에 대한 연속적인 매수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을 6거래일째, 솔브레인은 9거래일째에 담고 있는데요. 솔브레인은 5거래일째 상승세, 또 동훈아나텍도 오늘 8%대 강하게 상승하면서 5거래일간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선택도 함께 보시죠. 루닛 다음으로 매수한 종목 바로 엑스게이트입니다. 양자컴퓨터 관련주로 지난주 2번의 상한가를 달성하고 금요일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테마의 끝이 나나 싶었는데요. 오늘은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12시 이후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장중 28%까지 상승한 후 현재도 25%대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부터 자주 순매수 상위에 든 기업이죠. 코나이는 오늘도 순매수 상위에 들었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 사고 데이터 수집을 중단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금요일 테슬라가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오늘 국내장에서는 피런티어가 12%대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피런티어는 5거래일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의 삼성전자와의 디커플링 양상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오늘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투자 포인트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기태 기사님. 예, 뭐 지금 반도체, 특히 AI 칩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그나마 이제 SK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선택하는 것은 중국의 경기 부양에 따른 IT 기기 판매가 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HBM 플러스 이제 범용 메모리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이 좀 조심스러운 게 엔비디아도 50% 성장하는데 사실 엔비디아 주가도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머물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브로드컴이 100% 성장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사실 엔비디아도 브로드컴 대비해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력도가 떨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파운드리 쪽에서 브로드컴이 어디에 맡길 것인가를 놓고 했을 때 TSMC,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 TSMC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 외에 범용 메모리 이외에 HBM이 늘어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사실 팬립스 업체들과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 매력도가 여타 종목 대비해서 나은가를 놓고 봤을 때 투자자들은 그쪽에 손을 들어주기 힘들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 이 반도체라는 것은 늘 사이클이 있어서 사이클의 흐름도 좀 잘 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종목들 안에서 수급 특징주 체크해 볼 텐데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루닛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연속 상승세가 한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죠. AI, 특히 의료 분야 안에서는 탑으로 꼽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은 지금 상승세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사님? 네. 뭐 AI 얘기 나오게 되면 단연 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작년 상반기 때 잘 기억하시겠지만 AI가 이제 도입이 되고 이게 시장의 어떤 화두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서 의료 AI가 작년 상반기에 상당히 괜찮은 모습 보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AI가 단순히 이제 도입이 아니라 일상이라든지 업무 쪽에서 필수적인 어떤 기술로 사용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AI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팔란티어 이런 것들이 그런 좋은 예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런 흐름에 동반해서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또 의료 분야에서 또 AI 어떤 적용이 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루닛이라든지 그를 비롯한 의료 AI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 상반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AI에 대한 부분들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어떤 숫자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분께서 오늘의 유망주들도 하나씩 준비해 주셨는데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오실 때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내일부터 저도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이 내용까지 다 들어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겠네요. 자,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